남북의 공통점을 확인하고 또 공통분모를 넓혀가는 시간입니다. 먼저 온 통일이야기 KBS 통일사용설명서. 오늘도 평양 순회특파원 통일TV 진청규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목요일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잖아요. 이 추석 네. 연휴에는 민족의 대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다 고향에 가시고. 북한에 우리 사는 동포들은 어떤가요? 그때도 다 고향 가고 이런 행렬들이 있나요? 네, 뭐 행렬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때 뭐 명절 때 꼭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 좀 물어보니까 뭐 지방에 있는 동생도 오고 뭐 조상들한테 제사도 지내고 뭐 같이 이렇게 음식도 나누어 먹고 이렇게 보낸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명절을 거기서도 제대로 즐기네요. 네. 이 추석 연휴 때 저희 이제 이동하려고 하면 민족의 대이동이라 설레기는 하지만 사실 교통편이 엄청나게 막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아무래도 선호하는 수단이 기차 아닐까 싶어요. 기차 예매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또 뭐 기차들이 아무래도 시기도 딱 맞춰서 가고 이렇게 막히지도 않으니까 좀 많이 선호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북한에서도 기차가 상당히 선호하는 교통수단이라고 들었어요. 진짜 그런가요? 예, 기차가 상당히 아마 열차 길이도 상당히 제법 될 겁니다. 그래서 기차가 주요한 운송 수단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기차를 탄 얘기, 북한에서 진 대표께서 기차를 탄 얘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기차를 타고 이동해본 아마 한국의 기자들이 많진 않을 거예요. 거의 처음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에 거의 네. 아마 유일하다시피 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 이런 뭐 자료를 찾아본 적은 없지만 뭐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타고 가셨던 예, 거예요? 지금 그 중국의 단동에서 바로 이제 압록강 건너면 신의주가 됩니다. 바로 한 5분도 안 걸리죠. 중국 단동에서 평양까지 국제 열차가 매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열차를 타신 왕복.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 압록강을 이렇게 쭉 건너서 네. 차창밖 광경을 보실 때 네. 감회가 남다르셨겠어요. 이거 뭐 정말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 수 없죠. 네, 기차로 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잘린 철길에서 보고 이제 말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이제 넘어서 건너편에서 보면서 찍으면서 오는데 상당히 이 감회가 새롭지 않을 수 없지요. 사실 저희 남한에 있는 기자들이 거기 그 단둥 쪽에 많이 가서 북한 취재를 많이 해요. 실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항상 이 강 건너편에서 보면 잘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 너머에는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눈으로 보긴 보지만 자세히 볼 수 없으니까 궁금했는데 오늘은 그 궁금한 그 북한 쪽 그 열차를 타고 가는 그 너머의 얘기를 우리 진 대표와 함께 청취자분들과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열차 이름이 뭐예요? 단동 평양 국제 여객 열차? 저도 좀 길어가지고 그런데 네. 단동 평양 간 국제 열차입니다. 단동 평양 국제 여객 열차. 예. 진짜 기네요. 한 네. 10글자 되는 것 같은데 네. 이 유튜브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로 함께 하시는 애청자들은 단동에서 평양까지 가는 열차의 모습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열차에 오르면 이제 서류를 작성해야 되나 봐요. 이렇게 네. 서류를 열심히 작성하고 있는 우리 탑승객들 모습을 제가 봤는데 네. 무슨 서류를 이렇게 열심히 네, 작성하는 물론 저도 건가요? 작성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가는 데는 아마 세계가 거의 공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입국 심사표를 작성하죠. 네. 입국표. 그리고 뭐 여권 번호니 뭐 어디 이거는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세관 신고서입니다. 세관. 네. 국경 넘어가면서 세관. 그리고 세 번째가 건강 검진표입니다. 앞에 두 개는 좀 네. 많이 하는 건데 건강검진표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인천공항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중국에 무슨 뭐 사스가 있었다든지 큰 이 질병이 돌 때는 작성을 합니다. 노란 옐로우 페이퍼 해가지고 네. 노란 검진표가 있습니다. 보면 지난 시기 어디를 방문해서 지금 왔느냐, 그리고 뭐 설사, 열, 기침 이런 간단한 증세표, 이 문진표라고 있죠. 그걸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그렇지 않고 문진표를 보통 때에는 그냥 들어오지요. 그러나 특별히 무슨 이제 이런 질병이 해외 국외에 우리 대한민국 그 국가의 영토 이외에
이제 국제적인 그 질병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반드시 작성을 하지요. 그 문진표를 이제 북한에 들어갈 때는 매번 작성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건강검진표 해가지고 자기 이상 있나 없나 요걸 본인이 작성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표가 되죠. 세 가지 서류를 작성하죠. 그럼 이 문진표 또 뭐 세관 신고서 이런 것들을 매번 기차 안에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바로 이제 단동에서 타면 이제 신의주가 국경검사소입니다. 보면 이제 북쪽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비자를 보면 바로 이제 국경 통과 지점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평양, 신의주, 두만강 이 세 도시가 세 곳이 이제 소위 체크포인트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북쪽을 들고 나려면 이 세 곳을 반드시 거쳐야 되죠. 평양이란 표시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을 때, 예, 이제 뭐 고려항공 타고 뭐 베이징이나 심양이나 브라디보스톡에서 평양 갔을 때는 이제 평양에서 입국 검사, 세관 검사를 하고 이제 신의주는 바로 이제 단동에서 평양 가는 국제 열차를 타고 갈 때 이제 신의주에서 세관 검사, 입국 검사를 합니다. 네. 그렇게 다 체크 포인트들이 다 네. 있군요. 그리고 이제 두만강은 이제 낮은 선봉지구. 네. 러시아 훈춘에서 넘어올 때 거기에 또 이제 버스 타고 육상으로 올 때 버스, 철도, 항공 그 세 곳입니다. 교통수단마다 이렇게 다 다른 포인트들이 네. 있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열차 안에서 입국 서류를 작성하게 되면 평양까지 이제 쭉 열차를 타고 갈 텐데 가보셨으니까 예, 예. 그 열차 안에서 우리 북한 주민들 열차 네. 타고 가는 주민들 많이 만나셨죠? 네, 네. 어떤 사람하고 먼저 얘기를 나눴는지 저희가 녹화해 오신 촬영해 오신 화면과 함께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자주 이렇게 다니세요? 열차 타고? 예, 어떤 일 하세요? 죄송하지만. 무역합니다. 무역. 아, 그러시구나. 네. 단동에서 평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심양에서. 아, 심양에서? 저도 심양에서 왔는데 오늘. 그럼 이제 조선 국민이시고요? 예, 네, 그러시구나. 주로 어떤 일 하세요? 그러니까 돌가공과 관련된 그 설비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부속 자재들 그런 거 좀 들어가고. 주로 어디서 하세요? 사업장은? 심양에서 합니다. 아, 심양이시구나. 돌 가공도 심양에서 하시고요? 아닙니다. 그건 평양에 그 돌가공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비즈니스. 얼마나 되셨어요? 그런 한 비즈니스? 1년 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사업하는 북한 주민분이신가 예, 그러니까 봐요. 주로 이제 무역 일꾼이라고 그러죠. 무역 일꾼, 그리고 이제 해외 노동자분들,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소위 뭐 이제 속칭 보따리 무역한다는 이런 뭐 제중동포 중국 분들, 그리고 뭐 중국 관광객, 또 미국을 제외한 일본을 제외한 이제 동남아시아, 유럽 관광객 일부 이렇게 이제 좀 다니고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 사실 그 단동 쪽에서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북한 뭐 주민들도 많이 예. 사업하러 넘어와 네. 있고 그분들이 이제 다 이 열차를 예, 열차를 이용하죠. 이용하게 주로. 되잖아요. 우리 사실 성격에 따라 좀 다르지만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 말 걸면 좀 어이구 이렇게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북한 주민분들하고 이렇게 실제로 대화 나눠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일단은 우리 이제 말이 통한다. 저는 이제 어느 인터뷰에서 좋은 점 뭐하자 해서 이제 말이 통해서 좋다고 했는데 일단 말이 통하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조금 뭐 이런 좀 거리낌이나 뭐 이런 뭐 조금 경계심이나 뭐 없지 않겠죠. 누구나. 그러나 우리는 이제 북쪽 사람, 뭐 남쪽 사람 이렇게 만나면 그래서 저는 자꾸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떨어져서 오래 떨어져 가지고 서로 다른 생각하다 보면 뭐 계속 평행선 가지 않습니까? 정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민간에도 마찬가지로 자꾸 만나서 자꾸 하다 보면 말이 통하니까 서로 간에 뭐 궁금하고 좀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말을 해서 자꾸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꾸 만나서 말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실 해외여행도 자유롭고 네. 저희 사실 뭐 열차 뭐 저희 러시아 뭐 이런 중국 같은 데서도 열차 타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희가 사실 북한의 열차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얘기한다는 게 좀 재미있기도 하지만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그래요. 예. 참 참담하기까지 하죠. 네. 승객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시다 보면 사실 시간 가는 줄 모르실 것 같은데 네. 우리 지금 그 통일TV 진청규 대표와 함께 단동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까지 가는 열차 안에서 있었던 얘기를 지금 나눠보고 있습니다. 열차 타고 평양에 들어가 보신 게
한 번 해보셨나요? 두 아니면 번입니다. 두 차례. 두 번. 네. 예. 언제 각각 해보셨나요? 2017년 10월 이제 처음 들어갈 때 하고요. 이제 두 번째 11월 이렇게 두 차례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최근까지는 이제 심양에서 항공편으로 들고 나고 있습니다. 단둥에서 그럼 열차를 타고 평양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도착하는 역이 신의주입니까? 예, 신의주입니다. 어. 바로 단동에서 압록강 건너가지 않습니까? 예, 바로 신의주역입니다. 뭐 채 5분도 안 걸리죠. 그럼 신의주역에서는 보통 신의주역에서 막 내리시거나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가까워서. 거의 없고요. 거기서 이제 오래 정차를 하는데 최소한 1시간 이상, 어. 2시간 가까이, 1시간 반 정도. 거기서 이제 모든 국경검사, 세관검사, 건강검진, 표 이렇게 해서 세 기관의 분들이 각 열차에 호실별로 탑니다. 그래가지고 한 분은 쭉 여권하고 이제 그 입국 심사표 걷어서 이제 비자에 이제 도장도 찍고 스탬프 찍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세관원에서 직원분들이 전부 1대1 검사를 합니다. 1대1 검사. 시간 네, 많이 네. 걸리겠네요. 예, 1대1 검사를 합니다. 그 아까 작성해야 하는 세 가지 서류가 있었잖아요. 네. 그 세 가지 서류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 그렇죠. 계신 거네요. 그러면요. 예. 그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전체 한 몇 명쯤 될까요? 이거 1대1로 하려고 하면 뭐 그래서 시간이 뭐 많이 걸릴 1시간 것 이상 같은데. 걸립니다. 1시간 한 반 정도. 지난 시기에 지금, 그때 당시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열차, 제가 이제 3등실이, 가장 기본실이 그 상중하, 전부 침대 칸입니다. 그래도 국제열차 해가지고 일반 좌석식은 없고요. 전부 모두가 다 기본이 침대 칸입니다. 3등실 보통실이 상중하 마주보기에 6명이 들어가는 곳이죠. 문짝이 없이. 네. 그리고 이제 2등실은 문짝이 있고 상하 4분이 네 명. 타는 곳. 뭐 1등실은 제가 보진 못했는데 뭐 아마 이렇게 더 편안하게 돼 있겠죠. 그래서 6명이 타는데 한 통로에 제가 탄 게 바로 그 한 자리였고 바로 맞은편에 한 분이 있었어요. 네. 소위 제중동포 이렇게 무역하시는 분들인데 소위 보따리라고 그러죠. 이렇게 소량의 무역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 그러니까 6명이 타야 되는데 2명 탔으니까 절반 3분의 1이죠, 정확히. 네. 그러니까 반이 안 됐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2017년 지금도 뭐 지금 이제 남북 관계, 북남 관계, 북미 관계가 지금 다소 이제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은 뭐 지난해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아주 유화적이고 곧 뭐가 될 것 같은 이런 시기였지 않습니까? 지난해엔 교류가 좀 네. 많았었죠. 그러나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제가 기차를 타고 갈 때만 해도 상당히 좀 썰렁했습니다. 그땐 절반 정도, 뭐 절반 이하 이런 인원. 그래서 뭐 좀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땐 남북 관계가 아무래도 좀 냉랭했을 예, 테니까 아주 냉랭해요. 영향이 있었겠죠. 네. 아무래도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와의 예, 관계들이 다 예, 냉랭했던 그렇습니다. 시기니까. 항상 그때 뭐 한참 그 화성 15 쏘고 막 이럴 시기였었으니까. 네. 저희 지금 얘기해드리고 있는 것들을 저희 KBS 통일사용설명서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에서 영상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 애청자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열차 내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아까 다 침대 열차로 돼 네.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저희가 차창 밖으로 보는 풍경 있잖아요. 네네. 저는 안 시설도 궁금하지만 바깥의 시설들도 좀 궁금해요. 이렇게 지나갈 때 쭉 이제 북한의 풍경을 몇 시간 동안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떻던가요, 바깥 풍경? 사실 제가 지난 시기 그 두 차례 열차 여행은 북쪽의 산하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항공으로 가면 뭐 불과 심양에서 평양 뭐 45분입니다. 사실 떴다가 그냥 잠깐 가서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가면서 뭐 신의주부터 평안북도, 평안남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평양까지 한 서너 시간 좋게 가거든요. 그래서 열차변의 풍경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우리 이런 우리 이제 지금 이제 고속철도 시대라 너무 이제 빨리 가니까 잘 볼 수 없죠. 지난 시기에 열차의 이런 기억을 그대로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창밖에 보이는 10월 달의 풍경은 뭐 아주 그 누런 그 벼가 익은 평야 정말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었고요. 예, 뭐 농촌길로 가면서 뭐 이렇게 뭐 이런 그런 농부의 모습도 보고 또 추수할 때 추수하는 분들의 모습도 보고
또 이렇게 농촌 봉사활동하는 학생들 모습도 보고 제가 이제 그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오른다 이 책에도 좀 사진이 여러 장 있고요. 네. 아마 오늘 이 뒤에도 화면이 좀 나갈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아주 새로웠죠. 제가 다 그러나 그렇게 뭐 특별하다거나 뭐 이런 모습은 좀 볼 수 없었는데 딱 한 가지 다르다면 북쪽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니까 사회주의의 이런 기본적인 이 탑들 네. 구호가 적힌 탑, 그 구호, 여러 가지 정치적인 구호라든지 뭐 이런 이 사회주의의 뭐 천리마 운동 뭐 이런 예를 들면 말리마 속도로 하자 그런 구호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남쪽과는 좀 다르죠. 그런 우리 남쪽은 이제 전부 그런 상업 광고판들이 있죠. 네. 그죠? 전부 예. 이제 상업 상품. 대기업들의 무슨 자동차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그러나 북쪽은 그런 상업 광고판은 전혀 없습니다. 평양 시내에 몇 개 딱 있을 정도예요. 국가가 하는 광고들이 있군요. 그렇죠. 대신. 국가의 국가, 당, 뭐라고 할까요? 슬로건, 이런 표시들이 좀 우리 일반, 다른 나라와는 다른 모습이죠. 네. 평양에서 사실 신의주까지 거리가 멀 듯도 하고 안 멀 듯도 한데 그렇게 열차가 빠르진 않은가? 예. 철길로 230km라고 그러죠. 그러면 상당히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리가 물론 다 아시잖아요.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도 참 철길이 참 불비하다 이래서 이런 말씀도 하셨고 한데 보면 사실 철길이 단선인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정주역 같은 데서는 한 10분, 20분 정도 정차하는 거 내고 타리고 내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바로 이제 보니까 상대편에서 오는 또 이 기차를 보내고 또 가고 그리고 시속으로 제가 시속계를 재본 건 아니지만 한 50km 정도의 안팎의 그런 속도. 그래서 전 사진 찍긴 좋았다. 이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곤 하지요. 네, 저희 그 평양행 열차 신의주에서 단둥에서 평양까지 가는 열차 얘기는 저희가 한 번 더 들어보려고 해요. 그렇죠. 여기는 할 얘기들이 많아서 저희가 한 번 더 저희가 마련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청규 대표의 기차여행 다음 주 추석 연휴 지난 뒤에 다시 이어지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통일TV 진청규 대표 다음 주에 뵙죠. 예, 고맙습니다.